썼더니 약간 목이 벌써 갔네요. 저는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신문 중에 이제 인터넷 신문 중에 저쪽에서 제일 강한 게 오마이뉴스고, 오마이뉴스보다 조금 더 독자 수가 많습니다. 뉴데일리라는 인터넷 신문에 주필을 맡고 있는데, 언론인은 원래 이렇게 유세 연설을 못해요. 근데 법률적으로 언론인이라는 거는 상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신분이 자유기고 갑니다. 직함은 주필을 쓰지만, 그래서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세 연설을 다행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차에 다 잠깐 말씀을 아까 드렸던데, 맛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출발할 때 2012년에 칼럼을 좀 너무 날카롭게 쓰다가 저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 지지자죠.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출범을 위해서 지난 몇 년간 많이 노력을 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저를 죽이겠다고 광주 청년이 칼을 들고 제 사무실을 찾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에 안 나가는 관계로 저를 찾지 못하니까 부산에 가서 애꿎은 여자를 죽였어요. 그게 정사겔 살인사건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살인사건인데, 그 범인이 법정에서 자기가 원래 목표로 삼았던 거는 박성현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 같은 사람이, 저는 야권에서는 거의 공적 1호로 꼽힙니다. 글이 날카롭고, 또 MBC 백분 토론이나 종편에 요새는 잘 안 나갑니다만은 이런 데 가서 약간 좀 말을 앞뒤로 안 가리고 거침없이 하는 타입이라서 굉장히 미움을 많이 사요. 저 같은 사람이 왜 평소에 별로 가깝지도 않고, 그리고 평소에 일종의 적대적 관계까지 형성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승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대구를 내려왔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유승민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완하는 이유로서 이승천 후보가, 이 대구라는 곳이 워낙 점잖고 워낙 안정된 곳이기 때문에, 또한 이승천 후보가 사람 됨됨이가 난잡하지 않기 때문에 당선이 되어도 대한민국을 종북에게 내준다든지, 혹은 평양을 추종하는 자들, 정신없는 자들에게 짝짝꿍하면서 손뼉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원래 이곳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는 열렬한 새누리 지지자고 열렬한 박근혜 지지자입니다. 저의 정파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지원 유세를 하신 우리 임 전 구청장님과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아마 이런 컬러풀한 지원 유세를 오늘 이 좁은 공간에서 짧은 시간 안에 들으실 수 있다는 점이 대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잠시 왜 유승민 후보가 배지를 달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문화공전이 크게 지어집니다. 속칭 DJ 문화공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9대 국회는 민생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은 19대 국회는 유승민 후보가 원내대표로서 협상권을 맡은 상태에서 무려 정부 예산 5조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매년 아세아 문화공전, 속칭 DJ 문화공전의 유지비로 연간 200억에서 800억이 들어갑니다. 나는 유승민 후보가 대구 동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분이 광주에 가서 출마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아시아 문화공전이 있는 광주 직학시 동구에 가서 출마하시면 확실히 당선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그분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애꿎게 숨져간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또 위로금을 주고, 거기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돈의 액수의 다과에 관한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로서 유승민 씨는 매우 심각한 실수를 했습니다. 혹은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이 특조위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가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당일날 사고 순간 7시간 동안 무슨 짓 하고 있었냐? 이따위 거를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겠다고 날뛰어서 지금 특조위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개판 특조위를 만든 인간이 바로 유승민입니다. 이 사람의 행태는 거기서 끝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1977년에서 1988년까지 12년 동안 감옥을 드나들었고 지하 생활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에 3번이나 걸렸던 놈입니다. 지금 저 대구에서 출마하신 김부겸 선배가 저의 학교 1년 선배입니다. 1980년 봄, 서울의 봄 때 서울 시내를 휩쓸어 돌아다니면서 선동연설을 했던 2명의 폐허가 김부겸과 박석일이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나 1987년 6월에 그 뜨거운 항쟁에 의해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전국 각지의 도시에서 그 뜨거운 항쟁에 의해서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때 저희의 투쟁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원 집정부제 폐지입니다. 직선제 개헌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김무성, 이재호 이런 자들이 모여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한다고 지난 2년 동안 국회를 마비시켜가면서 온갖 소란을 피웠습니다. 87년 6월 항쟁에 그 뜨거운 함성과 열정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상권분립에 바탕한 민주 헌정 질서를 국회의원 배지를 다른 자들이 뒤흔들었습니다. 그 앞장서서 한 인간이 바로 유승민입니다. 대구 시민에게 묻습니다. 동구울 시민에게 묻습니다. 이런 난잡한 인간에게 또 한 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여의도 국회를 사람들이 말하는 개들이 모인 난잡한 판으로 다시 한번 타락시키고 싶습니까? 그게 대구 시민이 원하는 판입니까? 그게 대구 시민이 원하는 판이에요? 그게 동구울 주민들이 원하는 판입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혼란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거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좋습니다. 문재인 미워하시는 거 좋습니다. 저도 미워합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야당 폭망합니다. 수도권에서 야당이 이길 수가 없어요. 호남이 둘로 갈려져 있어요. 정의당 옛날에 저기 19대 총선에서는 진보 빅텐트라 그래서 한 식구였습니다.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국민의당 따로 떨어져 나갔어요. 충청도 사람들, 수도권에 있는 충청도 사람들 새누리 지지 성향이에요.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수도권에서 대승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망하는 시절이 바로 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입니까? 그래도 야당의 명맥은 유지돼야 됩니다. 그 명맥을 유지시켜서 야당을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활발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야당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이승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승천 후보의 평생의 삶의 궤적이 난잡하지 않았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대구 동구울 주민들의 눈물 없던 감시가 있기 때문에 이승천 후보가 난잡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양반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누구보다도 뜨거운 애국적 열정에 바탕을 해서 누구보다도 좋은 정책을 펼쳐갈 수 있는 국가의 기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동구의 여러분, 천하의 세상에 이른바 애국 우파의 가장 맹렬한 논객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마이크 잡고 떠들고 있는 백모 박성현입니다. 저를 백모라고 부릅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이고 풀입니다. 트위터 친구가 제가 수만 명입니다. 하루에도 일베에서, 저는 일베를 하지 않지만 일베하시는 일개이들이 저의 글을 하루에도 수십 개를 올려서 인용을 해주고 저의 글에서 무엇인가 얻는 말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과분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애국 보수 글재기 중에 1번지가 여기 서 있는 백모 박성현입니다. 그 백모 박성현이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기차를 타고 뒤돈들여서 동지들 둘을 데리고 그것도 이 역에서 내려와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승철 후보의 인격을 보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승철 후보가 국회에 진출했을 때 절대로 대한민국을 난잡하게 뒤흔드는 일 없을 거라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야당을, 지금 다 망해가는 야당을 보다 건전하게, 보다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의 이름을 걸고 보장합니다. 지금 김무성이 해놓은 짓을 보십시오. 부산에서 현역이 100% 공천받았습니다. 김무성이 추진했던 공천 룰을 보십시오. 현역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천들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김무성의 뒤에서, 김무성의 머리꼭지를 당겨서 그 길을 가게 만들고 그걸 뒤에서 조정한 몇 명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부끄럽게도 이곳 동구 을에서 국회의원 바지를 달아준 유승민입니다. 동구을 시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런 음모가적 배신자적 행태를 일삼아온 자에게 또 한 번 바지를 달아줄 겁니까? 대구가 배신자의 동네입니까? 동구을이 대호구 배신자의 동네입니까? 여기다 눈부릅 뜬 사람들 아닙니까? 저 열렬한 박근혜 후보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2012년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글을 쓰다가 글값으로 칼마저리를 쏜 놈이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정부 성공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 중중에 남북관계를 뚫고 지금 한반도를 자유통일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야권 정치인 중에 자유통일의 시대가 왔을 때 그 자유통일의 협조에서 같이 뛸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안에 바로 저 사람 이승철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게 평등을 얘기하면 어떻고, 그게 사회에 대해서 불평을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국인이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북한을 자유통일로 흡수해내고 남북한 통일된 자유통일 한반도를 만나는 길이라면 배신자 유승민 같은 인간보다는 차라리 저 우직하고 저 바보스러워서 이곳 대구 땅에서 민주당에 무려 10몇 년의 청춘을 바쳐온 저 바보를 한번 배지를 달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인간이 돼야죠. 먼저 정치인이 먼저입니까? 대구 독일 주민이 전부, 대구 동구 주민이 전부 바보입니까? 왜 이 진실을 못 봅니까? 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승민이라는 자가 얼마나 황당한 짓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국회법을 통과시켰어요. 이들이 통과시킨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가 시행령을 지맘대로 뜯어고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상권분립입니다. 헌법 체계입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가 그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세부적인 사항, 시행령을 정합니다.